처음 온 곳인데 처음 온 것 같지 않는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데자뷰가 아닙니다. 이 경고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뇌수면연구소 신경과 이원구입니다. 오늘은 뇌전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뇌전증 하면 특히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 거품을 물고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떠는 그런 경련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뇌전증에 대한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입맛을 다신다거나 아니면 멍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분 나쁜 생각이 갑자기 든다거나 이런 모든 증상들이 뇌전증의 증상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뇌전증의 전조 증상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내 건강 꼭 지키기 위해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뇌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가 서로 아주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흥분과 억제가 잘 조절이 되면 되는데 어떠한 부분이 깨지게 된다. 그래서 과흥분 상태가 되면 그게 우리가 뇌전증 발작이라는 것이고요. 그 발작이 24시간을 간격으로 2차례 이상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뇌전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뇌 구조의 손상이라든지 기형입니다. 결국은 뇌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이상 신호가 생기고 그 이상 신호가 번졌을 때 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후천적인 변화입니다. 성인 뇌전증에서는 제일 흔한 원인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처럼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생기거나 뇌종양이라든지 염증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또한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물론 성인 뇌전증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소아기 뇌전증의 경우에는 이런 유전적인 변이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뇌전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전증은 유전질환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유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성인기에 생기게 되고 성인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그런 선천적인 부분보다는 후천적인 원인이 더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생기는 뇌전증은 좀 특이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품을 물고 팔다리를 완전히 떨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멍하거나 그 다음에 가볍게 팔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기억을 잃는다거나 이러한 경우 보호자분께서 반드시 뇌전증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합니다. 뇌전증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에서 뭔가 치밀어 오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나 그 다음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시야에 뭔가 뿌옇거나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그런 증상들도 우리가 전조 증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을 쩍쩍 다신다거나 그 다음에 자꾸 손을 반복적으로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팔다리에 짜릿한 그런 통증 또는 감각 이상 그 다음에 떨림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증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발작 형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병력 청취가 중요하긴 한데요.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뇌파 검사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MRI 중에서도 고해송도 MRI를 찍어야지 이런 정확하게 뇌 구조적인 이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24시간 비디오 뇌파 검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상 신호를 느끼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뇌전증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전증 치료의 대부분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서 뇌전증 발작이 꽤 많이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약물에 듣지 않고 계속 경련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입니다. 뇌 신호, 이상 신호가 잡히는 그 뇌 부위를 찾아서 절제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꽤 많이 도입이 돼서 깨끗하게 절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미주신경 자극술, 뇌 신부 자극술 같은 추가적인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관리입니다. 생활관리를 잘해야지만 이런 뇌전증 발작을 줄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가 흥분돼서 결국은 뇌전증 발작을 우리가 유발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규칙적인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도 규칙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라는 카페인 같은 그런 뇌를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뇌전증을 아주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 발작을 하게 되면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벌려서 손을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지 않게끔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발작을 하게 되면 30초에서 1분 안에 발작은 무조건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발작이 멈췄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전증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주 흔한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뇌전증에 관련된 증상들이 있다 하면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